먼지가 다락방의 더러운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유일한 햇살 속에서 춤을 췄다. 잊혀짐, 썩은 나무, 그리고 차가운 손처럼 목을 조르는 금속성 찌든 냄새가 나는 다락방이었다. 23세의 다니엘은 예기치 않은 유산을 받았지만 미신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블랙우드 저택에 발을 들여놓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증조부로부터 저택을 물려받았다. 그 증조부는 소문과 침묵에 쌓인 인물이었고 족보 속의 유령이었다. 이제 현대적인 꿈을 가진 건축학도인 다니엘은 지난 세기의 우울함을 느끼는 듯한 고딕 양식의 건물에 갇히게 되었다. 처음 며칠은 탐험으로 가득했다. 저택은 먼지가 덮인 방, 시선이 따라오는 듯한 음침한 초상화, 잃어버린 목소리의 메아리가 울리는 복도로 이루어진 미로였다. 항상 길고 차가운 그림자는 불안하게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구석에서 춤을 추고 앙상한 손가락처럼 벽에 길게 늘어졌다. 어느 날 밤, 도서관에서 찾은 오래된 설계도를 해독하려던 다니엘은 속삭임을 들었다. 그것은 비단이 돌리를 스치는 듯 희미하고 거의 감지할 수 없었다. 그는 그것을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 탓으로 돌리며 무시했다. 그러나 속삭임은 더 커지고 더 가까워지면서 증오로 가득 찬 쉰 목소리로 변해 다시 들려왔다. 내 죄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벌떡 일어섰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도서관은 비어있었고 그의 두려움을 조롱하는 그림자만이 주변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저택을 버리고 저주받은 유산을 뒤로하고 떠날까 생각했지만 호기심과 안전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 그를 붙잡았다. 그날 밤부터 그 존재는 더욱 끈질겨졌다.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고 물건이 제자리를 벗어나고 항상 똑같은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지며 그가 저지르지 않은 죄를 비난했다. 다니엘은 블랙우드 가문의 역사를 조사하기 시작하여 저주의 기원, 그를 괴롭히는 증오의 뿌리를 찾고 있었다. 그는 배신과 탐욕, 다른 사람의 불행과 피를 대가로 재산을 모은 냉혹한 가장의 이야기를 발견했다. 그는 부당하게 도둑으로 몰려 교수형에 처해진 젊은 하녀 엘리자의 이야기를 발견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그녀의 영혼은 복수를 찾아 저택을 떠돌아다닌다고 한다. 어느 날 밤, 그림자가 형체를 드러냈다. 그것은 비정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목에 밧줄이 걸리고 꺼지지 않는 원한으로 가득 찬 눈을 가진 창백하고 유령 같은 젊은 여인의 실루엣이었다. 그녀는 공중에 떠서 차갑고 앙상한 손을 다니엘에게 뻗었다. 너는 그의 핏줄이다. 그림자가 쉭쉭거렸다. 그 목소리는 고통과 분노의 경류였다. 내가 그의 죄를 갚아야 한다. 다니엘은 설명하려 하고 조상들의 범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애원했지만 그림자는 이유를 듣지 않았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 수세기 동안의 고통으로 길러졌다. 절망에 빠진 다니엘은 도서관에서 찾은 오래된 설계도를 떠올렸다. 그 설계도는 숨겨진 지하실의 존재, 블랙우드 가장이 자신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묻어둔 장소를 드러냈다. 설계도를 따라 다니엘은 먼지 덮인 깔개 아래 숨겨진 덧문인 지하실 입구를 찾았다. 계단을 내려가자 뼛속까지 스며드는 얼음 같은 추위를 느꼈다. 지하실은 고대 물건과 바른 문서로 가득 찬 통로와 방의 미로였다. 방 중 하나에서 그는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자 엘리자의 초상이 담기는 목걸이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의 결백에 대한 증거였고 음모의 희생자였다는 증거였다. 목걸이를 손에 쥐자 그의 몸에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엘리자의 그림자가 그의 앞에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얼굴이 증오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슬픔과 감사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마워요. 그림자가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진실을 밝혀주셨군요. 이제 편히 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눈빛으로 엘리자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다니엘은 어두운 지하실에 혼자 남았다. 그는 젊은 여인의 영혼을 해방했지만 저주에서 벗어났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지하실에서 나오자 그는 어떤 존재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엘리자의 그림자가 아니라 더 어둡고 더 강력한 존재였다. 그것은 고통과 절망을 먹고 사는 악령인 블랙우드 가장의 그림자였다. 너는 너의 유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가장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이 저택은 내 것이고 너는 내 죄수다. 다니엘은 저주가 엘리자의 복수만이 아니라 블랙우드 가장의 탐욕과 악의 수세기 동안 저택에 달라붙은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힘의 근원을 파괴해야 했다.
그는 악령을 추방할 수 있는 주문인 고대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다. 의식에는 영혼과 관련된 매우 귀중한 것을 희생해야 했다. 다니엘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시작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는 자신의 가족의 오래된 사진, 그를 블랙우드 가문과 연결하는 이미지, 그의 피빈 유산에 대한 증거를 찾았다. 슬픔에 잠긴 그는 버려진 벽난로에서 사진을 태웠다. 불길이 이미지를 삼키는 동안 그는 어두운 힘이 저택을 떠나는 것을 느꼈다. 블랙우드 가장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악령의 영향에서 집을 해방시켰다. 블랙우드 저택은 더 이상 유령이 나오는 곳이 아니었다. 공기는 더 깨끗해지고 빛은 더 밝아졌다. 그러나 다니엘은 과거가 항상 존재하여 정의와 속죄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저택에 머물면서 그것을 복원하고 평화와 화해의 장소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엘리자를 기리는 정원을 만들었다. 다니엘은 과거의 그림자를 결코 잊지 않았지만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고통받은 사람들을 기리고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법을 배웠다. 블랙우드 저택은 더 이상 공포의 장소가 아니라 희망과 갱신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저주를 물려받은 젊은이 다니엘은 사랑과 용서의 유산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